이어서 아미노산 단백질 대사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아미노산과 단백질에 관한 내용에서 아주 쉬운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1번 문제가 DNA 유전 정보 담고 있는 DN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답은 DNA는 핵에서만 발견된다. 만약에 여기에 DNA가 아니고 RNA를 넣는다면은 RNA는 핵에서만 발견된다. 맞습니까? 틀리죠. 자, RNA는 DNA의 이중나선 가닥에 있는 유전 정보를 복사본을 떴어. 그러니까 핵 바깥으로 빠져나왔어. 자, 빠져나왔어. 단백질 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답은 DNA는 핵에서만 발견된다. 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왜 틀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틀린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DNA가 단일 가닥이다. 단일 가닥이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어디? 이중나선 가닥이잖아. 이중나선 가닥. 그죠? 이중나선 가닥. 자, 피리미딘은 아데닌과 구아닌이다. 퓨린이 아데닌, 구아닌이죠. 피리미딘은 자, 아데닌, 구아닌, 아데닌 짝이 티민, 구아닌 짝이 사이토신, 티민, 아데닌 짝이 RNA의 경우 같으면은 티민이 아니고 우라실. 나머지는 이건 DNA. RNA에는 티민이라는 염기가 없고 우라실이 티민의 자리를 우라실이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DNA에 있는 오탄당은 리보스다. 아니잖아요. DNA 디옥시 리보스잖아요. RNA가 리보스입니다. 그러니까 디옥시 리보스이다. 티민과 사이토신 염기삼은 3개의 수소 결합을 갖는다. 티민 AT 수소결합 2개, GC 수소결합 3개입니다. 3개가 아니고 2개이다. 2번 메신저 RNA 역할이 뭐냐? 핵에서 DNA의 유전 정보를 핵에서 카피본을 떠서 리보솜으로 정보를 가지고 나오는 운반 역할을 한다. 3번 아미노기 전이 반응을 통해서 글루탐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글루탐산을 만들 수 있다. 무엇이 아미노기를 받아서 글루탐산이 되느냐? 알파키토 그루타레이트가 글루탐산으로 변환될 수 있다. 자, 다음 4번 요소회로 나옵니다. 자, 요소회로 지금 밑에
요소회로 자주 나옵니다. 요소회로에서 최종적으로 가수분해되어 요소와 오르니틴으로 되는 것은 오르니틴, 시트루린, 아르긴, 아르기노숙신산이 거쳐서 아르기닌, 아르기닌이 요소와 요소회로 최종적으로 가수분해되어 요소와 오르니틴으로 되는 것은 아르기닌. 5번 탄소 골격 분해에서 케톤체만을 생성한다. 케톤체만을 생성한다. 자, 루이신 두 가지 케톤체만을 생성한다. 나머지는 케톤 원성이 있고 케톤 당신생 당원성 아미노산.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다. 당신생과 지질대사 모두에 이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원성과 케톤성 두 가지 다 될 수 있는 건 뭐냐? 자, 여기에서 아이소루신입니다. 아이소루신. 자, 이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하세요. 7번 아미노기 전이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는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 아미노 전달 효소입니다. 다음 요소 한 분자를 합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ATP는 몇 몰이나 몇 분자이냐? 자, 4분자입니다. 4분자가 소모된다. 어디에 소모되냐 하면은 자, 카바모일 인산과 알기노 숙신산 생성에 각각 2몰 ATP씩 소비돼서 합계 4몰이 소비된다. 다음 아미노기 전달 효소에 필요한 보조 효소는 PLP 혹은 PALP. 자, 피리독살 피로포스페이트 약자입니다. 피리독살. 자, 피리독신 그러면은 바이타민 B6를 피리독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이타민 B6 유도체입니다. PLP 아미노산 대사 관련 유전병, 여러 종류 유전병 있었죠. 대표적인 단풍 당뇨증. 자, 이게 소변에 단풍 시럽과 비슷한 냄새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디에 무엇의 문제였습니까? 단풍요증, 소변이나 땀에 단풍나무 시럽과 같은 이런 어떤 냄새가 난다. 구토, 경력, 정신 발달, 지체, 유발. 격가지 아미노산 분해하는 효소 부족이었죠. 16번 아미노기 전달 반응에 있어 직접 생성되는 아미노산은 뭘까? 자, 직접 생성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좀 난해한 편이에요. 그죠? 답은 글루탐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몇 가지 물질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글루탐산. 다음, 자, 요소회로에서 ATP 필요로 하는 반응은 뭐냐? 시트루린의 아스파테이트 반응에서 알기노숙신산이 만들어질 때, 자, ATP 필요하다.
다음 18번 아미노산이 탈아미노화되고 남은 알파키토산은 어떻게 이용되느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알파키토산이 나머지는 다 당질로 바뀔 수도 있고 지방질 아미노산으로 재합성 산화돼 열량 다 낼 수 있습니다. 유래아로 전환되어 체외로 배설된다. 이거는 질소를 가지고 있어야 유래아가 만들어지지. 이건 아니잖아요. 알파키토산입니다. 그 다음 아미노산 탄소 골격 알파키토산이 CO2와 H2로 최종 분해되기 위해서는 TCA 사이클 돌아야 됩니다. 그 다음 트립토판으로부터 생성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뭐냐? 자, 답은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 자, 여기에 정리된 걸 한번 봅시다. 자, 티로신으로부터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만들어졌고, 트립토판으로부터 세로토닌, 글루탐산으로부터 가바, 히스티딘으로부터 히스타민. 자, 히스타민은 뭐 기억은 잘 하실 것이고, 글루탐산의 감마 아미노 부치릭 애시드입니다. 가바 약자 감마 아미노 부치릭 애시드. 트립토판으로 세로토닌, 트립토판으로부터 세로토닌. 다음 요소회로 또 계속 나옵니다. 자, 요소회로, 요소 합성. 자, 23번 단풍나무 시럽 병은 어떤 아미노산의 선천성 대사 이상으로 발생되느냐? 류신, 아이소루신, 발린과 같은 축세 아미노산. 자, 류신 왜 이 축세 아니면 격가지 아미노산이란 얘기입니다. 자, 제가 아미노산을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격가지. 그 다음 요 점 하나 있는 것은 탄소가 생략되어 있다. 그 다음 이거, 다음 이거 다 격가지죠. 루신, 아이소루신, 아니 바린, 아이소루신, 아이소루신, 격가지, 가지가 나와 있죠. 격가지 아미노산입니다. 단풍나무 시럽 요증. 그 다음 25, 26, 27 앞에서 문제 중복되는 문제 됐고 28번. 자, 타우린은 어떤 아미노산으로부터 유도되는가? 타우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시스테인으로부터 유리됩니다. 황을 포함하고 있는. 자, 옆에 설명한 걸 봅시다. 자, 타우린은 시스테인의 산화 생성물로 중간 생성물인 타우린을 거쳐 생성됩니다. 최종적으로 타우린은 담즙산과 결합하여 타우로콜산 등이 돼서 담적 성분이 되어 분비됩니다. 자, 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테인으로부터. 그 다음 29번. 관로 속에 알만한 말을 순서로 나열하세요. 자, 근육의 아미노산이 산화적 탈아미노화되어 생성된 암모니아는 무엇으로 되어 간으로 운반된다. 무엇이냐? 알라닌입니다. 알라닌으로 되어 간으로 운반됩니다.
그곳에서 아미노기 전이 반응으로 피루부산과 글루탐산으로 되고, 자, 그곳에서 어디 간에서 아미노, 그러니까 알라닌이 이제 아미노 전이 반응을 일으켜서 누구하고 피루부산에 아민기를 전달해 주면은 글루탐산이 되고 이제 피루부산은 어디 당 신생 반응으로 글루코즈, 그다음 글루탐산 탈수소 효소 작용으로 생성된 암모니아는 요소 회로로 들어간다. 자,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0번 문제. 아미노산이 탈아미노 되고 남은 알파 키토산과 연결이 옳은 것은, 자, 알라닌이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가면은 뭐가 되냐? 피루부산이 되잖아요. 그죠? 피루부산. 자, 이 정리한 부분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알라닌이 탈아미노 반응 일어나고 나면 남는 키토산이 피루부산. 다시 말해서 피루부산에서 아미노기를 받으면은 알라닌이 만들어진다 얘기입니다. 그다음 아스파르트산이 탈아미노 반응되고 나면은 아세토아세트산, 옥살로아세트산, OAA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OAA의 아미노기가 결합이 되면은 아스파르트산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 알파키토 그루타르산의 아미노기가 결합이 되면은 글루탐산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자, 알라닌, 피루부산, 아스파르트산, OAA, 글루탐산, 알파키토 그루타르산. 자, 외우시고요. 그다음 32번. 자, 뇌 조직에서 생성된 암모니아와 근육 단백질 분해로 생성된 아미노기를 간으로 운반하는 아미노산을 맞게 짝지어진 것은, 자, 뇌에서는 무엇으로? 글루타민으로 만들어서 간으로 보내고, 그 다음 근육에서는 알라닌으로 만들어서 간으로 보낸다 그 말입니다. 자, 예, 국시 문제 나온 문제입니다. 33. 어떻게 문제가 바뀌어서 출제되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하세요. 자, DNA 이중 나선 분자 아데닌, 티민, AT, GC 이렇게 꼭 외우세요. AT 수소결합 둘, GC 수소결합 셋. 자, 만약에 DNA 분자에 사이토신이 30%다. 그러니까 사이토신이 30%다는 얘기는 구아닌도 30%다 얘기입니다. 같이 1대1로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30, 60%의 나머지는 뭡니까? 티민과 아데닌이잖아요. 그러니까 60% 나머지 40%를 아데닌과 티민이 각각 같은 양 차지하고 있으니까 티민 몇 퍼센트냐? 뭐 20% 되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다음. 자, 단백질 대사 35번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거 다 틀렸다 얘기입니다. 답 미리 보고 들어갑시다. 5번 답입니다. 요소 회로의 조절은 1차적으로 카바모일 인산의 합성 단계에서 1차적으로 조절이 된다. 나머지 틀린 거 왜 틀렸는지 보자. 1번
요소 회로는 신장에서 일어난다. 아니죠. 간에서 일어납니다. 2번 크레아틴 지방산을 어디에? 미토콘드리아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크레아틴은 글라이신, 시스테인이 아니고 아르기닌, 메티오닌으로부터 합성된다. 문제가 좀 어렵죠. 그죠? 자, 크레아틴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이해가 돼야 됩니다. 글라이신, 아르기닌, 메티오닌으로 합성된다. 3번 동물에 따라 질소 배설 상태가 달라서 조류, 파충류는 암모니아로 배설한다. 아니죠. 조류, 파충류는 요산 형태로 배설합니다. 요산 형태. 요소 회로는 나머지 우리 인간을 포함한 형태 형태에서 요소 배출을 하고, 그 다음 이 어류는 어떤 형태로? 요소, 요산, 그 다음 또 어떤 형태? 한 가지 형태도 있잖아요. 답하실 수 있겠죠. 암모니아 형태죠. 4번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대소변으로 체내 질소가 배설되지 않는다. 왜 배설이 안 됩니까? 우리 근육도 분해되고 필요시에 근육 분해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36번 포리펩타이드 내의 아미노산 배열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펩타이드가 포리머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DNA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얘기겠죠. 자, DNA 정보 카피본 메신저 RNA입니다. 메신저 RNA. 다음 37 RNA에만 있는 염기는 우라실입니다. DNA에만 있는 염기는 티민입니다. 38번 음의 질소 평형. 자, 우리가 여기에 우리 몸이다. 몸에 들어오는 거는 플러스, 사라지는 것 마이너스로 표현을 했다면, 음의 질소 평형이라는 얘기는 들어오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경우에 이렇게 단백질 소비가 많을까? 자, 이 경우입니다. 심한 화상을 입었는 환자일 경우에 이와 같이 음의 질소 평형이 일어납니다. 나머지는 다 양의 평형입니다. 자, 임신한다든지 성장할 때 질병 후 회복기 환자, 그 다음 어떤 경기 운동선수 운동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단계. 자, 대개 보시면은 음의 질소 평형은 단백질이 섭취가 부족하거나 고열, 화상, 갑상선 호르몬 분비 증가 현상에서 나타나고, 나머지 성장기, 임신부, 운동선수, 질병 상해 후 회복기 환자는 양의 질소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 메신저 RNA 정보. 자, 핵산과 결합하여 존재하는 단백질이 히스톤입니다. 히스톤. 다음 트랜스퍼 RNA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 트랜스퍼 RNA는 이제 메신저 RNA가 유전 정보를 복사본을 가지고 왔어. 리보솜에 와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단백질 합성을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잖아. 재료가 뭡니까? 단백질 만드는 최소 단위, 물질 단위가 뭡니까? 아미노산이잖아. 그 아미노산을 이제 단백질 합성 펩타이드 결합을 만들기 위해서 아미노산을 운반해 와야 되잖아. 리보솜으로. 그 운반해 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트랜스퍼 RNA 약자로 tRNA입니다. 그래서 자,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부위의 염기 배열을 뭐 CCA 이렇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트랜스퍼 RNA입니다. 자, 핵산 구성 단위는 뭐냐? 핵산 구성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이지요. 뉴클레오사이드가 아니고 뉴클레오타이드. 왜 뉴클레오타이드입니까? 염기, 오탄당,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잖아. 핵산이. 그 다음 피리미딘 염기 생합성 출발 물질이 뭐냐? 카바모일 인산입니다. 48번 DNA 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복제는 3', 5' 아니고 5', 3'으로 사슬이 연장된다. 원형 DNA는 한쪽 방향으로 복제한다. 양쪽 방향으로 복제가 된다. 지연 가닥은 오카자키 조각의 형성으로 완성된다.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 DNA 복제는 두 가닥 중 한 가닥만 복제 시 주형 가닥이 된다. 양쪽 복제된다. 5번 진핵 생물 DNA는 복제 개시 시점이 오로지 하나만 존재한다. 아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49번 퓨린 염기. 자, 이건 피리미딘 염기입니다. 퓨린, 피리미딘 염기에 각각 출처가 어디냐? 출처가 어디냐? 이 문제들 한번 꼭 봐주세요. 자, 퓨린 염기의 번호가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했을 때 4, 5, 7 어디에서 왔냐? 글라이신에서 왔다. 글라이신에서 왔다. 나머지 2, 8 폼산, 3, 9 글루타민 아마이드의 그 다음 1번 아스파르트산, 6번 CO2 그 다음 피리미딘. 자, 1번, 4번, 5번, 6번. 자, 1, 4, 5, 6 아스파르트산에서 왔고요. 2번이 CO2에서 왔습니다. 자, 2번 CO2. 3번 글루타민 아마이드 글루타민에서 온 질소다. 자, 이 부분 정리를 좀 해주시고 50번 인체 내에서 요산이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냐? 간이다. 52 DNA 염기상은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느냐? 수소결합이죠. 52번 퓨린 염기 분해 대사에서 최종 생성물 요산을 직접적으로 생성하게 하는 효소는 잔틴 옥시다제. 잔틴 옥시다제. 자, 단백질 생합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단백질 생합성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다른 건 지금 다 틀렸고 답이 5번이 자, 세 개의 염기로 구성된 코돈이 특정 아미노산을 암호화한다. 자, 암호화한다. 자, 1번 틀렸습니다. 어디에? 단백질 합성은 리소솜이 아니고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ATP가 가수분해에 되어 에너지로 사용된다. 아니고 3번 메신저 RNA는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메신저 RNA가 아니고 트랜스퍼 RNA. 트랜스퍼 RNA는 전령 RNA요 단백질 합성 시 주형 역할을 한다. 트랜스퍼 RNA가 아니고 메신저 RNA 설명입니다. 다음 54번 DNA 단편으로서 전사는 되지만 자 DNA 단편으로 전사는 되지만은 세포질에 나온 메신저 RNA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위가 있습니다. 부위로 소핵 RNA에서 제거되는 부분이 뭐라고 부릅니까? 인트론입니다. 그러니까 인트론과 엑선 부분인데 엑선은 이제 자 복제되어 가지고 핵막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와요. 자 나오는 부분이 엑선. 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인트론. 자 여기에 설명을 해뒀습니다. DNA는 엑선과 인트론으로 나누어져 있다. 인트론은 전사는 되지만은 세포질에 나온 메신저 RNA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RNA 전구체 합성 후에는 제거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제거된다. 자, 제거되는데 그 부분이 이름이 인트론이라고 그런다. 뭐 제거된다고 엑손이 제거되는 게 아니고. 자, 55번 한번 봅시다. 자, DNA 유전 정보를 RNA가 이제 카피본을 가지고 나오는데 카피를 트랜스크립션. 자, 트랜스크립션. 우리말로 전사라고 트랜스크립션. 그다음 메신저 RNA 정보를 단백질 합성을 하기 위해서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트랜스레이션, 영어로 트랜스레이션, 번역, 우리말로 트랜스크립션, 트랜스레이션. 자, 전사, 번역 이렇게 한다. 56 메신저 RNA 역할이 뭐냐? 유전 정보를 DNA로부터 라이보솜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그다음 자, 단백질 생합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ATP는 연장 단계에 필요하다. 아니고요. 자, ATP 아미노산 활성화 단계에 ATP가 필요를 합니다. 단백질 생합성. 2번 성장 펩타이드 사슬은 트랜스퍼 RNA에 부착된다. 자, 답이고 3번 단백질 생합성은 세포 핵에서 일어난다. 아니고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아미노산은 트랜스퍼 RNA와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는데 비특이적 그랬으니까 틀렸고. 인저펩타이드 사슬은 아미노 말단에서부터 합성됩니다. 카복시 말단이 아니고 아미노 말단입니다. 다음 58번 효소. 59번 다 효소. 자, 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답은 5번. 자, 단백질 외에 단백질이 아닌 다른 물질이 결합된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번에서 4번은 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1번 모든 효소는 보조인자가 필요하다. 모든 효소가 보조인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번 효소는 온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 안 받아요? 효소 주 메이저 파트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 온도 영향 안 받는 화학 반응은 없습니다. 3번 기질은 효소의 조절 부위에 결합한다. 기질은 효소의 조절 부위에
효소에 직접 반응하는 반응 부위에 결합해야지. 4번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게 아니고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효소입니다. 다음 59번. 자, 이거 59번, 70번 문제 같습니다. 자, 저해제의 경쟁적 저해제의 특징이 뭐냐? 자, 경쟁적 저해제의 특징은 자, Vmaximum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데 저해제 농도보다 월등히 많은 반응물을 집어넣으면은 저해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수밖에 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질 농도를 최대한 올리면은 최대의 속도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Vmax만 불변이고 Km은 증가합니다. 자, Km 증가합니다. 자, 저해제 요약한 부분을 봅시다. 자, 경쟁적 저해제는 Km 증가, Vmaximum 일정. 자, 기억하시고 비경쟁적 저해제는 Km이 일정하고요. Vmaximum 감소합니다. 그 다음 uncompetitive 무경쟁적 저해제.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 중간체 효소와 효소 반응의 컴플렉스의 반응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Km, Vmaximum 모두 감소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경쟁적, 비경쟁적, 그 다음 무경쟁적 저해제 세 가지 기억을 좀 합시다. 그 다음 60번은 그래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풀어보시고 마찬가지 지금 KM 뭐 등등 다 효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효소에 관한 문제. 자, 64번 한번 봅시다. 피드백 이니비션 되돌림 저해에서 최종 산물에 의해 저해 작용을 받는 효소. 다시 말해서 최종 산물이 많이 생성되어 있다면은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그 산물을 계속 만들어내라고 그러는 건 효소가 그렇게 하면은 작동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이걸 되돌림 저해제에서 최종 산물에서 저해 작용을 받는 효소가 알로스테릭 엔자임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알로스테릭 다른 말로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효소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자리. 그러니까 저해제 효소가 작동되는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쪽에서 저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산물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최종 산물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이 자체가 저해제로 작용해서 효소 활성을 조절을 해줍니다. 이걸 우리가 되돌림 저해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되돌림 저해제라는 것은 대사 최종 산물이 그보다 전 단계 효소 작용을 저해한다. 그리고 어째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ATP를 많이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ATP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ATP를 만들으라고 반응을 진행시키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때는 ATP가 양이 많고 만들어진 ATP도 많고 ATP 만들 수 있는 중간 산물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ATP 만드는 그 전전 단계의 반응을 야 천천히 해 이렇게 억제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겠죠. 그 억제가 안 되면 어때요? 완전히 다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자, 그다음 효소 분류 계통명입니다. 자, 효소 분류. 자, 뭐가 있느냐? 이 영어로 지금 적고 한글로도 적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하이드로레이즈 끝에는 다 ASE로 끝났는데 나머지는 효소에 관한 건 아니고요. 1에서 4번, 5번 하이드로레이즈, 하이드로라제 뭐 이렇게도 이름을 부르죠. 자, 뭐냐? 효소 지금 6가지 효소 우리 이름을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첫 번째, 산화 환원 효소. 자, 산화를 옥시데이션이라고 그래요. 환원을 리덕션 그래요. 그래서 옥시도 리덕타제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산화하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 그 다음 두 번째, 트랜스퍼레이즈, 트랜스퍼, 무엇을 어디로 옮겨줍니다. 전이 효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이드로레이즈, 가수분해. 그 다음 네 번째, 리아제, 탈이, 뭘 갖다가 이탈시키는, 분리시켜내는 탈이 효소. 그러니까 분해 효소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성질화 효소, 아이소머레이즈. 그 다음 분해의 탈이의 반대, 합성. 그러나 신세타제. 자, 혹은 리아제, 혹은 리아제. 자, 이렇게 지금 촉매 이름을 6가지 체계적으로 불렀습니다. 자, 이 부르는 걸 여러분들 여기서 정리를 좀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효소의 Km 값, Vmaximum 값,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68번 보시면 효소의 가장 효율적인 기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 Km 값은 낮을수록 좋고 Vmaximum은 높을수록 큰 값일수록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Vmaximum 나누기 Km 값이 최대가 되면 좋겠다. 자, 최대가 되면 가장 효율적인 효소 반응이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자 69번에 아이소자임이라고 동위 효소. 우리가 아이소모 이성질체 같이 자 이거는 뭐냐 하면요 어떤 반응을 답을 봅시다. 자 동일 개체 내에서 같은 반응을 촉매하지만은요 촉매가 물질은 달라요. 물질은 다른데 같은 반응을 촉매 역할을 해주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아이소자임 동위효소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동위효소. 자, 70번 효소 기질 복합체에만 작용하는 저해제. 저해제 어떤 것이 이 저해제를 설명하냐? 1번 Km, Vmaximum 모두 감소 이겁니다. 다음 71번 뇌에서 탈아미노 반응으로 생성된 암모니아가 간으로 운반돼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 간으로 갑니까? 글루타민이었잖아. 그죠? 나머지 근육에서는
뭘 타고 갔습니까? 혈액을 타고 알라닌으로 갔습니다. 알라닌. 자, 여기에 설명되어 있네. 뇌에서 탈탄산 반응으로 생성된, 그러니까 탈탄산이라는 것, 탈아미노 반응으로 생성된 암모니아는 글루탐산과 결합해서 글루타민으로 간으로 이송되고, 근육에서 생성된 암모니아는 알라닌 형태로 간으로 이동되어 간에서 대사된다. 자, 정리됐겠죠? 자, 나머지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72번. 단백질 섭취에 따라 소변으로 배설되는 양이 달라지는 것. 이거 당연히 요소겠죠. 73. 소화효소와 생성장소 연결이 옳은 것은,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얘기고요. 맞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 소화효소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정리된 걸 한번 볼까요? 자, 펩신은 위에서 분비되고, 아밀레이즈는 침이나 췌장에서, 말테이즈, 락테이즈, 슈크라제는 소장에서, 라이페이즈는 췌장에서 분비, 디펩티타제, 아미노펩테이즈는 소장에서 분비.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였습니까? 예, 마지막 문제였군요. 자, 이거는 식품 조리 쪽이었고, 자, 이것으로 아미노산 단백질 대사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